안녕하세요. 이번 지방공무원 호봉 관련돼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제로 초임 호봉 획정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호봉에 대한 지난 첫 시간에는 호봉 개념에 대한 걸 설명을 드렸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실제로 호봉 획정이 제일 많이 이루어지게 되는 초임 호봉 획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임 호봉 획정은 신규 임용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신규 임용일에 획정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만약에 2020년 12월 1일자다라고 하면 12월 1일에 초임 호봉 획정을 하게 되고요. 2021년도 1월 1일자게 되면 1월 1일자에 초임 호봉 획정을 하게 되어 있고요. 물론 이제 실질적으로 조금 더 그 뒤에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기준일 자체는 발령 나는 날 초임 호봉 획정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경력 환산 율표를 적용하게 되는데, 이제 계급별 경력 기간을 계산하는데, 그러니까 전력이 없으시면 그냥 무조건 1호봉이에요. 발령 나면 무조건 1호봉인데, 만약에 전력이 좀 많으시다, 또는 전력이 있으신 분 같은 경우는 전력 조회를 통해서 그 경력 기간을 이 경력 환산 율표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계급별 경력 기간을 계산하고, 그리고 이제 평가 심의한 다음에 초임 호봉 획정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초임 호봉 획정할 때는 경력증명을 하기 위해서 경력기간 합산 신청서를 배부해서 안내하고요. 그래서 이제 경력증명서도 가능하고요. 전력 조회를 하게 되는데, 공무원 경력은 필요한 경우에, 그리고 군 경력은 필요한 경우 지방병무청 등에 확인하고요. 병력증명서라든지, 유사 경력 같은 경우는 반드시 전력 조회 실시 3월 이내에 완료하는 걸 원칙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해당 되시는 분들이 그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카드를 쓸 때 그 담당 부서에서 아마 전력이 있으신 분은 언제까지 이 전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아마 드릴 거고요. 그래서 그 전력 조회를 공무원 경력, 군 경력, 유사 경력을 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보통은 전 공무원 경력이 있다라고 하면 공무원 경력에 대한 거, 또는 군 경력이 있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 병력증명서, 유사 경력이 있다고 하면 유사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전력 조회 같은 경우는 경력증명서 발급 기간을 대상으로 하는데, 저희가 이제 제일 많이 보게 되는 게 정규 직원이냐 아니냐 여부,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이 담당한 업무가 뭐냐, 그리고 실제 그분이 근무했던 경력 기간은 얼마나 되냐, 그리고 직위 등은 어땠냐에 대한 관련 사항을 확인하는데, 보통 이제 예를 들어서 공공법인 경력이 있는 경우, 업무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방공무원 보소문 처리 지침에 보면 별표에 그 뒤에 그 호봉으로서, 그러니까 유사 경력으로 인정되는 공공법인의 그 범위가 한 3, 4페이지에 걸쳐서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공사나 공단이나, 그래서 공기업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특별법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다양한 어쨌든 특수법인이라든지, 이렇게 그 공공법인의 경우가 워낙 다양하고, 그 명칭들이 합병해서 없어지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사실은 이 전력 조회할 때 특히나 유사 경력 같은 경우, 또 공공법인 같은 경우는 조금 자세하게 좀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법인의 설립 근거가 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어떤 특정한 공공법인이 있는데, 그 법인이 유사 경력이 인정되는 법인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방공무원 보소문 처리 지침에 있는 별표에 있는 그 명칭이 있느냐의 여부도 확인해 보실 필요도 있고, 또 하나는 관련 법령이 있느냐, 그리고 그 사람이 정규직이었느냐, 담당 업무가 뭐였냐를 자세하게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시고요. 실제로 이런 경우가 지방공무원 같은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제가 이제 교육지원청 이 업무 담당자를 근무하면서 보니까, 그 의외로 또 공공법인이나 일반 사기업체라 하더라도 사기업체이긴 하나 공공성을 띠고 있어서 유사 경력이 인정되어지는 그런 어떤 법인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잘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계급별 경력 기간을 계산하는데, 만약에 그게 이제 계급이 있는 거라고 하면, 실제로 임용되는 계급보다 높은 계급이 있다라고 하면, 임용되는 계급,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무슨 말씀이냐면, A라는 사람이 9급으로 예를 들어 임용을 되는데 7급 경력을 갖고 있다. 근데 7급 경력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냥 3년이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들어오는 경력이
전에 근무했던 경력이 지금 들어오는 경력보다 더 높은 경력이니까 그거를 더 많이 인정해 준다 그럴까요? 그래서 그 7급 3년 경력을 지금 현재 임용 예정되어 있는 임용되는 계급으로 그대로 인정을 해 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임용되는 직종하고 계급 체계가 다른 뭐 공무원이라든지 또는 유사 경력이 있다라고 하면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처리 지침에 보시면 상당 계급 기준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다 또는 경찰관이다 군인이다 그런 경력이 있다고 보시면 그런 경력하고 실제 지금 현재 임용되는 계급하고 가로세로 맞춰서 그 전력을 상당 계급 기준표를 보셔서 인정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그런 전력이 없다라고 하면 무조건 발령 나면 무조건 1호봉인데 어쨌든 이제 그런 계급 체계는 그렇다는 말씀 좀 드리고 기간을 계산할 때는 임용일은 산입하고 퇴직일은 제외한다. 그리고 군 복무 기간을 계산할 때 퇴직일, 전역일 또는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기간은 산입한다. 그리고 이제 병역법상의 군 의무 복무 기간은 군 복무 경력 중에 3년 이내 기간만 인정이 되는데 모든 군 경력이 다 그런 건 아니고 그거는 이제 그래서 해군이나 공군은 규정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예외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기본은 군 경력은 3년 이내다. 그렇지만 모든 군 경력이 3년 이내만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예외적으로 3년 이상을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보편적인 뭐 육군이 아니고 다른 뭐 해군이나 공군을 제대하신 분이 자료를 내시면 그거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초임 호봉 획정을 할 때 인정되는 경력이 전혀 없다. 깨끗하다. 전력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 그리고 또 본인이 어떤 전력이나 이런 걸 인정하기 위해서 서류를 내라고 말씀을 드릴 때 그분이 아무것도 안 냈다. 그러면 해당 계급의 1호봉으로 책정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좀 알기 쉽게 편하게 설명을 드리는 건 아이들이 태어나면 무조건 1살이듯이 공무원으로서 무조건 입직을 해서 들어오게 되면 전력이 없는 경우에 무조건 1호봉이다. 그래서 1호봉부터 시작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인정되는 경력이 있다라고 하면 임용 계급과 같다 또는 뭐 어쨌든 그런 같은 계급이 경력 연수에 플러스 1을 더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실제 사례를 볼 거지만 지금 현재 임용되는 계급보다 전에 있었던 계급이 더 높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계급이 9급인데 전에가 7급이나 5급이었다고 하면 전에 근무했던 경력을 모두 다 인정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에가 3년이고 5년이라고 하면 지금 이 초임 호봉 획정할 때 3년이나 5년을 해준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임용되는 계급과 다른 어떤 계급 경력이 있다. 이 똑같이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건데 높은 계급이다.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설명드린 거는 임용되는 계급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만약에 요번에 7급으로 들어오는데 전 경력도 7급이다라고 하면 그냥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해서 그분이 갖고 계셨던 경력을 무조건 인정해 주시는 거고요. 높은 경력은 같은 계급하고 똑같이 전에 높은 계급에서 근무했던 경우도 다 플러스 1 해서 다 전 경력을 다 인정해 주는데 만약에 낮은 계급 경력이라고 하면 최하위의 계급 경력부터 순차적으로 승진하는 걸로 보셔서 이제 한 호봉씩 까는 게 있는데요. 이제 그거는 이제 실제 사례를 한번 보시면 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이해하실 수 있는데 예시에 보시면 9급 3년, 8급 2년의 경력을 가진 사람이 다른 데 시험을 본 거예요. 다른 데 시험을 봐서 7급으로 임용이 됐다. 이런 경우에 이 사람의 초임 호봉 획정은 뭐라고 볼 수 있느냐? 이제 9급 경력을 3년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발령 날 때는 무조건 1호봉이기 때문에 이분을 책정할 때는 9급 4호봉이에요. 근데 9급 4호봉인데 이제 호봉 체계에서 조금 특이한 건 뭐냐면 이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서 재판이나 뭐 헌법소원을 내시는 분도 사실 있는 것 같은데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승진을 하게 되면 한 호봉을 까요. 그래서 한 호봉을 까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분이 9급 3년 근무하다가 8급으로 승진하게 되면 9급 4호봉에서 한 호봉을 까고 8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8급 3호봉이 되고 근데 이분이 8급 3호봉인데 처음 출발이 이 3호봉으로 있으면서 2년을 근무했다고 했기 때문에 합쳐서 8급 3호봉하고 2년을 합쳐서 8급 5호봉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이분은. 그러니까 이분이 쉽게 말씀드리면 8급 5호봉을 갖고 근무를 하다가 예를 들어서
그 기관에서 7급을 승진했다 라고 하면 그 7급을 승진한 걸로 봤을 때는 8급 5호봉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한 호봉을 제외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7급 4호봉이 되죠. 그래서 이분이 그 기관을 달리해서 다른 기관에 초임 호봉을 획정을 한다고 치면 7급 4호봉이 된다. 그래서 이 호봉이 사실은 복잡해 보이지만 어떤 논리적인 순서를 갖고 차근차근 따져서 가면 그렇게 복잡하진 않은데, 다만 이제 예를 들어서 초임 호봉 획정을 해야 되는 사람이 많거나 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력이 다양하거나 이러면 그 전력에 대한 부분을 판단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전력이 복잡하다 또는 그 전력이 유사경력인데 유사경력을 판단해야 되는데 그 유사경력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좀 규정이 불명확하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 호봉력 평가 심의회를 개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다른 그 기초작업, 초임 호봉 획정을 하기 위한 기초작업은 다 해놓으시고 호봉력 평가 심의회를 개최하셔서 이 사람에 대해서 유사경력을 어떻게 할 거냐를 판단하신 다음에 초임 호봉 획정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절차는 지방공무원이나 교원이나 우리나라에 있는 뭐 국가공무원이든 지방공무원이든 모든 공무원은 호봉을 초임 호봉 획정하는 거는 뭐 아니면 뭐 연구직이든 어쨌든 다른 직렬이나 직군에 있는 공무원 같은 경우도 지방공무원이 호봉 획정하는 것과 비슷하게 이런 절차, 이런 프로세스를 거쳐서 초임 호봉 획정을 하게 된다는 점을 이해하시면 기존에 해왔던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이 호봉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거나 아니면 호봉 절차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초임 호봉 획정 절차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거를 지금 이제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면 지금까지 내용에 대해서 이 초임 호봉 획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훨씬 더 알기가 쉽게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드리고요. 지금까지 초임 호봉 획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러니까 호봉 획정에는 호봉 획정, 호봉 재획정, 그리고 호봉 획정에는 초임 호봉 획정, 뭐 승진 강임 할 때 호봉 획정이 있고, 근데 그 중에 가장 많이 기본적으로 누구나 공무원으로 입직하게 되면 초임 호봉 획정은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초임 호봉 획정이 사실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일선에서 감사를 해보거나 아니면 강의 연락을 받아보면 이 초임 호봉 획정이 잘못된 거를 10년, 20년 동안 계속 그냥 그대로 이어오다가 지금 어느 특정한 시간에 이 호봉 획정이 잘못됐다는 걸 발견돼서 이 고치는 거를 뭐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초임 호봉 획정이 잘못되면 이게 세월이 너무 오래 가서 잘못해서 물론 되돌릴 수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초임 호봉 획정에서 처음부터 잘못해 놓으면 이 여러 가지 보수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일선학교에서는 항상 제가 강조드리지만 초임 호봉 획정을 보통은 이제 본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지방공무원이나 교원에 대한 초임 호봉 획정은 다 하지만 만약에 학교에서 하게 되거나 또는 지금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본인한테 확인을 받는 교원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그런 절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하실 때 조금 이상한 게 있다고 하면 담당 부서랑 상의를 하셔서 조금 더 꼼꼼하게 초임 호봉 획정을 한 번 더 살펴봐 주셔야 나중에라도 어떤 문제가 좀 덜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2차시 초임 호봉 획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